처음 해보는 수요일 6교일 수업.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시작해보시죠. 맞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큰 소리로 잘 읽어주세요. 우리는 학교생활 톡파보기 프로젝트를 배우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후이님? 학교생활에 저의 불편한 점을 알아냈고 그거의 해결 방안을 찾아냈어요. 벌써 찾아보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찾아보기에 준비 과정을 했었죠. 어떤 것들인지 김시은님? 데이터 시각화를 맞습니다. 데이터의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효진님?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해서 측정할 데이터를 만들기. 맞습니다. 마이크로비트로 우리는 수집할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게 측정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미나님? 그래프를 여러 가지로 만들었어요. 다양한 시각화의 방법도 배워보았습니다. 시은님? 미세먼지나 소음 등등을 이제 우리 학교가 얼마나 크고 다른지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아무런 변환도 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처럼 이 원본 데이터는 글도 많고 글씨도 너무나 작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봅시다.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니 무엇에 관련된 데이터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김서연님? 맞아요. 교생 선생님 또 정확하게 끝까지 하면 어떤 거가 관련된 것일까요? 네. 교생 선생님한테 약간 메시지를 메시지. 이제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안서연님? 여기서 우리가 그 교생 선생님한테 쓴 그런 그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온 문제 그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지난 4월 10일에 여러분들이 교생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말들을 설문에 했던 응답의 데이터였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말했던 응답은 어떤 것들이라 생각이 됩니까? 서영님? 사랑해요. 사랑해요가 느꼈습니까? 왜 이렇게 느꼈습니까? 내 글씨가 크니까. 글씨가 커서 그렇게 느꼈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또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성환님? 교생 선생님. 교생 선생님 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왜냐면 뭐 좀 뒤에 사람이 오고 싶어 말했다 무조건 앞에 교생 선생님이 안 들어가는 이해는 말이 안 되니까 그 교생 선생님이 네. 말랑지가 우리 모두 다 들었죠? 네. 성환이의 말은 이 단어가 없으면 다른 단어들의 의미가 없어요. 이 단어를 말해야지만 다 이어진다고 했어요. 잘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처럼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데이터를 크고 잘 보이는 것에 위치시켜 시각화하다. 옆에 있는 이러한 작은 글씨들보다는 가운데 있는 이러한 글씨들이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설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응답했던 대답을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는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시각화하는 정전하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입니다. 이를 위한 오늘의 배움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눈을 하고 이를 위해 오늘은 세 가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소개합니다. 이어진 활동에서는 시각화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활동에서는 우리가 합의한 해결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해요? 여기가
우리는 학교 생활 중 불편했던 부분을 데이터로 확인하고자 지난 4월 28일에 마이크로비트의 다양한 입력 센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어떤 모듬이 어디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였는지 릴레이 발표를 통해 알아보시죠. 1모듬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1모듬 우리 모둠이 우리 반의 빛깔기와 온도를 측정했던 이유는 창가 쪽이다 보니 햇빛으로 덮거나 너무 밝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데이터로 확인해보기 위해 마이크로미터를 활용해 빛의 밝기와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사용한 입력 센서는 마이크로비트의 빛밝기 측정 센서와 온도 측정 센서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우리만 상가 쪽인 1모둠 위치에 빛밝기 측정 장치와 온도 측정 장치를 각각 한 개씩 설치하였습니다. 1모듬은 지금 사진에 나온 것과 같이 창가 쪽에 앉아있는 부분이 빛깔기와 온도가 자주 변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를 위해 두 개의 측정기를 설치했죠. 네, 다음은 2모듬입니다. 2모듬 우리가 학교 생활 중 불편함을 느낀 곳은 3학년 복도입니다. 친구들이 떠는 소리가 방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반이 더 시끄러운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곳의 소음 크기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사용한 마이크로비트의 입력 센서는 소음 측정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로 측정합니다. 우리는 3학년 복도 중 1반과 3반의 복도에 소음 측정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2모듬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도 측에서 데이터 값을 모았다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1반과 3반 앞이었어요. 많이 쫄렸을 텐데 다행히 1반과 3반 앞이었어요. 어느 복도가 과연 더 시끄러웠을지. 다음 3모듬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공기청정기를 교실 어디에 두는 것이 효과적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실 위치별 미세먼지를 측정해 비교해보려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교실 창가 쪽과 복도 쪽 각 위치에서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이크로비트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활용해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미세먼지 측정기는 교실 창가 쪽과 복도 쪽에 각각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비교하려 합니다. 네, 잘 발표하였습니다. 3모듬은 교실 내에 공기청정기의 최적의 위치를 찾기 위해 복도 측과 창가 쪽에 미세먼지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다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농도가 높게 나온 곳에 설치해야 될까요? 낮게 나온 곳에 설치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공기청정기의 위치를 옮겨야 될지 같이 살펴봅시다. 다음은 4모듬입니다. 4모듬 우리가 불편함을 느낀 곳은 소단체입니다. 우리 반이 식사를 할 때 다소 시끄럽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소단체에서의 떠드는 소리가 불편한지 데이터로 확인해보기 위해 소단체에서의 다른 반과 우리 반의 소음 크기를 측정해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이크로비트의 소음 측정 센서를 활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소단체에서 우리 반과 거리가 있는 이 반과 우리 반의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식사할 때면 항상 시끌시끌했었죠, 우리 반. 네, 이 반과의 비교를 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반이 더 높을지. 이제는 오모드입니다. 오모드 우리가 학교 생활 중 불편을 느낀 것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세먼지가 밖에서만 들어오는 것인지 아님 우리가 생활하여 더 많아지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 미세먼지가 없는 날 공기청정기를 끄고 교실에서 시간대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데이터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사용한 마이크로미터의 입력 센서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 센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다니는 교실 뒷문 쪽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를 시간대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모듬은 3모듬과 달리 시간대별 변화에 따른 농도의 변화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3모듬은 두 곳의 장소에서의 비교를 하면 5모듬은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어진 활동을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모듬입니다. 6모듬 저희가 학교 생활에서 불편을 느낀 곳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손을 닦거나 볼일을 보는 곳인데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서로 만나 노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또 시끄럽다면 어디가 더 시끄러운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남녀 화장실별 수용 크기 데이터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마이크로부트의 소음 측정 센서를 이용해 소음 측정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소음 측정기를 남녀 화장실에 각각 설치해 소음 크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장소가 화장실이기에 이 장치는 녹화나 녹음이 안 되고 소리 크기만 측정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네, 잘 발표했습니다. 6모듬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 같이 남녀 화장실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남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녹음이나 녹화가 되지 않을 것을 알려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6모듬의 릴레이 발표를 모두 다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도 이러한 발표들을 듣다 보니 이것은 정말 불편할 수 있겠구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두 번째 활동을 이어갑니다. 톱파봐요.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시각화를 해서 시각화를 해서 만약에 색깔이 뭐 노란색이나 진한 노란색, 예쁜 노란색 이러면은 소리가 들지 않아서 뭐가 헷갈리죠. 맞습니다. 시각화를 할 때에는 비교가 목적이라면 색깔이나 이런 것도 좀 관리해서 차이가 잘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소희님? 태블릿이나 팀장이 글씨를 쓰고 있을 때 너무 옅은 색깔로 설정한다면 자료의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 회색, 검은색 줄로 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시각화는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데이터를 시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김시윤님? 비교할 때 네. 적정 무언가를 넘는 걸 최소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각화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확대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긴장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괜찮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시각화를 할 때에는 세 글자가 있어요. 뭐냐면 목적입니다. 우리가 시각화하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비교를 원하는지 변화를 원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각화를 했어야 합니다. 그럼 시각화된 데이터 속에서 문제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문제를 찾는 방법. 우리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었죠?
효준님. 만약 데이터가 기준선을 확 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적정으로 나온다면 그걸 만약 해결하면 만약 특정한 시간이나 높게 올라가다가 그게 상황이 만약 해결하면 어느 부분에서 올라갔다. 기준보다 높은 부분.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은님? 비교를 할 때는 제일 차이가 큰 것과 제일 차이가 작은 것을 찾아요. 맞습니다. 비교가 목적일 때에는 두 데이터값의 차이가 큰 부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변화를 찾는다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변화를 하려면 네. 최소값을 정한 다음에 그걸 녹는 거에 대한 문제를 찾아요. 문제 찾아야 됩니다. 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오늘은 손을 잘 안 드는 겁니다. 우리 1모드하고 6모드에서도 멋지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두 데이터를 비교할 때엔 차이가 큰 곳, 그리고 하나의 변화를 알아볼 때에는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활동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 시간은 총 10분입니다. 먼저 수집한 데이터를 목적에 맞춰서 시각화합니다. 이어서 시각화된 데이터 속에서 문제점을 확인합니다. 셋째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든 멤버가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비된 해결 방안, 시각화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발표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를 준비합니다. 활동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활동 시간은 몇 분이었습니까? 10분. 역시 1모드에서 들어줘서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러면 발표 자료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빨리. 데이터에 맞습니다. 데이터의 시각화. 네, 맞습니다. 잘 이야기했어요. 데이터 시각화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환님. 안녕하세요. 뭐에 대한 해결 방안인지, 뭐에 대한 해결 결과인지 제목을 네, 맞습니다. 해결 방안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서영님. 데이터를 어떤 모양 그래프로 시각화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정해야죠. 즉, 시각화된 데이터와 해결 방안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열고 활동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렛츠! 왜 하냐고.
아,
네, 연습하는 30초로 그러니까 우리 아니니까 다음이 내가 2번 쓰고 성원아 이제 네가 1번도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이제는 주먹을 잡고 주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김서연님? 힘들어요. 힘든 것이 강서연님? 그래프를 만드는데 약간 좀 어려웠고 그럼 하다가 너무 다 밀리면 그러면 특별하게 그래요. 맞아요. 어려웠지만 잘 해냈습니다. 박시은님? 소통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만족스러웠습니까? 좋습니다. 님? 생각한 거보다 훨씬 잘했어요. 잘 된 것 같습니까? 주영님? 아까랑 다 못했으니까 계속 쉬는 거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 네. 계속 쉬는 거 잘 되는데 그 발표 언제까지 다 하고 나니까 좀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협동해서 같이 해결하면 개인이 할 때보다 훨씬 더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협동하면서 만든 우리 반을 칭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반 잘했어! 잘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활동 들어가 있습니다. 발표예요? 발표를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귀는 종이 김현님? 맞아요. 우리 칠판에 붙어있죠?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서영님? 친구를 존경하며 발표하는 친구를 바라봐요. 발표하는 친구를 바라본다.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님? 발표하는 친구는 이상한 말이나 들을 때. 네, 괜찮습니다. 듣는 친구는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열심히 경청하면서 딴짓을 하거나 딴데를 보고 있지 않고 맞아요. 네, 맞아요. 잘 들어야 되죠? 그러면 반대로 발표를 할 땐 어떻게 효과적입니까? 김시은님? 모두과 함께 웃고 함께 공부팀으로 하라. 함께 생각한 대로 함께 연습한 대로 하는 거 좋은 의견입니다. 유승님? 대본을 말고 보는 맞습니다. 듣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서연님? 벌써 그렇게까지 연습했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발표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가 찾았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발표해보겠습니다. 1모드부터 발표해보겠습니다. 1모드 발표해주세요. 어레니까에 실시간 안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모드입니다. 저는 팀장 16년 부장관 김서연 시니어 중이에요. 해보는 좋아요. 저희는 쪽이 빗발 영어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특정 데이터의 시간별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의 선으로 시각화하여 변화를 알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심리학하는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중요한 표를 치는 것을 방안으로 정하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만 변화였기 때문에 선으로 시간을 설명해드리죠. 네, 다음은 이모드입니다. 이모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모들입니다. 저는 팀장 박시은, 분석가 김다리, 엔지니어 김시윤, 태블로 송진영입니다. 저희는 1반과 3반 복부가 시끄러운 적정 소음을 넘는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측정한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데이터를 영역으로 시각하여 비교를 알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측정한 데이터에서 1반 도표는 2교시 쉬는 시간을 제일 낮고 3반 도표는 학교 시작하기 전에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교시 시작할 때가 차이가 제일 많이 나고 학교로 끝날 때가 제일 차이가 적게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반에서 학교 시간 전 소리가 독서 시간부터 점점 올라가기까지 소리를 줄이라고 선생님들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3모드입니다. 3모드 발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3모드입니다. 저는 팀장 김효주, 분석가 이사인, 엔지니어 문주요, 태블로 박수입니다. 저희는 3학년 4반의 창가 쪽과 복부 쪽의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특정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데이터를 영역으로 시각화해 비교하기 알아보기 쉽게 합니다. 기술점 80을 넘어 창가 쪽이 상대적으로 높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체제를 공식하고 둘다 3교시에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가 쪽은 처음부터 높음으로 창가 쪽을 처음부터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과 복도 쪽은 약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을 방안으로 정하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름의 데이터를 통해 공기청정기는 창가 쪽에서 설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두 발표하고 시간 가겠습니다. 다음은 4모드입니다. 4모드 발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4모드입니다. 저는 팀장 주수부, 분석가 한소희, 인지니어 안정환, 해부를 정서했습니다. 저희는 수강치에서 따르는 소리가 커지는 문제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측정 데이터의 시각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를 앞대로 시각화하여 변화를 알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시각화된 데이터를 살펴볼까? 수강체에서의 2반 사이는 34dB까지 올라가고 호담체에서의 4반 사이는 69dB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자반의 수사에서 모든이 4반 학생한테 전달하고 자반 학생들은 이제 조용히 몸을 그래서 오모드 발표해 주세요. 오모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모둠입니다. 오늘 팀장 박성원, 분석가 유희원, 엔지니어 최서영, 세블로 윤민아입니다. 저희는 우리 반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넘는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실종 데이터의 시간대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를 사진으로 시각화하여 변화를 알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시각화된 데이터에서 11시에서 12시 사이에서 변화가 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수 시간부터 입주를 끊을 때까지 우리 청동기를 틀린거와서 튀지 말라는 포인트를 붙이는 것을 전환으로 전하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28일 여기가 보여준 데이터를 수집한 날은 미세먼지가 많지 않았던 날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보니 기준을 넘는 시간대가 많이 있죠? 우리 움직임을 줄이는 포스터 디스 시간을 이용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용 모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윤모금입니다. 저는 팀장 반서윤, 김석과 송수영, 엔지니어 전지윤, 세블로 윤민아입니다. 저희는 남녀 화장실의 손 소리가 큰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시험한 데이터를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를 영상으로 시각화하여 기준을 알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시각화 데이터에서 열신 후반대에서 차이가 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남녀 화장실에서 조용히 하자는 홍보 포스터를 붙이기를 방안으로 정하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보니까 아마 식사하러 가기 전에 손딱 떼고 네, 이렇게 여섯 번의 발표를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인상 깊었던 모습 또는 기억에 남는 모습 있습니까? 선생님? 이 모두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봐도 약간 목소리가 우렁차고 발표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선생님도 이모듬의 목소리 크어서 정말 잘했다고. 우리 이모듬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이모듬 잘했어! 또 다른 모습 있습니까? 시은님? 다모듬. 왜 다모듬을 상상했습니까? 이제 급식실 학급별 수기를 막대로 잘 나타낼 것 같아요. 막대로 표현해서 비교를 잘 할 수 있게 시각화를 해줬죠? 시각화를 잘한 사모듬을 칭찬하겠습니다. 사모듬 잘했어! 네. 또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모듬 있습니까? 교수님? 상호組그 흔주가 목소리가 크고 그 기분을 맞습니다. 산모듬에 있는 팀장이 멋지게 발표를 이끌어서 우리 산모듬도 발표에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듬 잘했어! 여기서 또 있습니까? 그럼이? 일모組 일모듬 어떤 모습이 인상이 처음부터 있습니까? 시작하니까 약간 부담스러웠을 때 약간 부드럽게 말하니까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일모드 시작하는 거 오늘 릴레이 발표부터 해결 방안까지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1모듬도 칭찬하겠습니다. 1모듬 잘했어!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나머지 모듬들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우리가 떠올렸던 발표의 모습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우리 반 모두를 칭찬하겠습니다. 우리 반 잘했어! 네, 너무나 잘했어요. 오늘의 배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배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준영님? 주영님? 맞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작성해 발표했습니다. 교수님? 데이터로 빅뱅크 문제를 해결하는 찾고 칭찬해줍니다. 맞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문제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교수님? 각각의 주제에 시작을 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네, 완전 모든 것을 잘 지각해서 이야기해 주었죠? 네, 지각화 그리고 글을 통한 문제 인식, 해결 방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서영이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프의 최소값을 설정해서 각각 모음들이 같은 측정할 것을 측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시각화할 때 영역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에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느꼈어요. 이나님?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김서연님 두 손을 들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서인님?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할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게 이어나가가지고 만족할 듯 했어요. 너무나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입니다. 주영님? 되게 선생님들 많이 와서 긴장됐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도 무슨 생각? 선생님들이 교생 선생님들 너무 많이 와서 떨렸어요. 떨렸어요. 선생님 너무 떨리고 있어요. 긴장됐어요. 서인님? 희윤님? 미안해요. 선생님들이랑 교생 선생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와가지고 다음에는 희윤님 말씀.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더 배워보고 싶거나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안자윤님? 우리가 지나가면서 운영하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부터 손 씻을 때는 손시대라도 마시고 그렇죠. 데이터 값이 유니콘의 꿀 같다는 얘기죠. 전지 씨가 전에 손 씻을 때만 조용히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조용히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시은님? 우리는 지금 3학년에 관련돼서 가있는데 이제는 3학년 말고 다른 데로 가요. 저기 긴장하는 선생님들 너무 많아요.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서영님? 생활 속에서 궁금한 게 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설정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활용해보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소희님? 말하려고 했던 걸 까먹었어요. 괜찮습니다. 생각나면 이야기해주세요. 그럼 이제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한 우리 반을 칭찬하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칭찬합시다. 우리 반!